중진 없는 중진회의 이것이 좀 비판하는 요소로 이슈로 된다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 또 하나는 홍준표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시죠? 아니요, 언론에서 이 보도가 저는 크기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저는 언론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하는 거지. 그래요? 지금 신문이나 지금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 한 거 보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 내분이 자꾸만 그 파열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세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의 중진 없는 중진회의, 중진회의 했는데 몇 분 안 나와, 세 분 나왔나요? 주호영? 네. 세 분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제를 해서 안 나왔다 그러는데 또 요구했는데 홍 대표는 자기가 또 주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최고 회의를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중진 언론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례화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오고 난 뒤는 중진 언론들을 갖다가 최고위 회의 때 같이 하는 회의를 안 한다는 비판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간적인 대책으로 원내대표가 그러면 내가 그럼 언론을 모시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나오고 아마 이 자리에는 원로 중진 회의도 있지만 상임위원장들이 한 6명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단순히 사선 5선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에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6명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이슈가 중진 없는 중진회의 이것이 좀 비판하는 요소로 이슈로 된다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 또 하나는 언론에서 그렇게 홍준표 문제가 많다 그러시죠? 아니요, 언론에서 이 보도가 저는 크기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저는 언론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하는 거지. 그래요?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작은 뭐 2단, 3단 기사로 제가 본 적이 있지만 큰 이슈가 안 되는 걸 보면 현재 지금은 역시 권력을 쥔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은 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문제 때문에 거의 언론들이 그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비판 기사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있고 또 하나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거는 홍준표 대표 본인 입으로 나는 개파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 개파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힘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의 정상적인 야당일 때와 달리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그 사태 이후에 탄핵을 당한 이후에 사실 정상적인 정당 기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는데 홍준표라고 좀 굉장히 생존력 강한 정치인이 친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 한 거 보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잘하라. 한마디는 딱 귀에 들어오네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방송사 그 한국당 출입 기자하고 점심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해법이 없다 그러던데 그분 이름은 못 밝히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저 앵커께서 중진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어젠가 그젠가요? 20명 중진들 중에서 5명 참석했다면서요. 사실 중진회의를 당대 홍준표 대표한테 하자고 그랬지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했죠. 20명 중에서 5명 참석한 것은 뭐 그 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갤럽 조사 봤더니 민주당이 48%로 3% 정도 올랐고요. 지난주보다. 자유한국당이 11%입니다. 바른미래당이 8%, 한 2, 3% 떨어졌죠. 정의당이 6%, 민평당이 1%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그 진 의원님 말씀과 안 맞죠. 국민들이 지금 그 뭐 민주당은 차치하고더라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지금 이제 선거 체제로 가고 홍준표 대표 체제,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가 다 지금 이제 안착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착을 했고 선거 체제로 돌입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11%다. 그러면 11%만큼이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림픽 기간도 뭐 올림픽 기간에도 이 그 방공 논리로 이분들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뭐 사사건건 오늘 또 뭐 또 청와대 가서 뭐 피켓팅으로 아까 간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1야당이고 지금 보수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제대로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을 모두가 하고 있는데 네. 홍준표 대표만 자신만만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된다. 어디서 나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위기가 곧 기회인데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불통 정치에서 비롯된 그 결과를 놓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네. 이 리더의 역할이 위기일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야당 대표로서의 강력한 리더십하고 이 독재적 불통의 리더십하고 조금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이제 중진들 중에는 과거 친박에서 정말 뭐 이 사실은 서청원 의원처럼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물러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중진에 포함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중진들도 어찌됐거나 자유한국당에 좋으나 싫으나 뭐 자산 아닙니까? 네. 요구하는데 공승합당 될 수는 없다. 당의 모습을 나를 놓고 비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비춰주고 국민들 보여줄 수 없다. 당이 또 엉망된다. 라는 게 이제 명분이에요. 중진회의를 본인이 개최하지 않은 그 이유가. 그런데 네, 그 중진들의 요구도 받지 않고 중진들 하나하나 또 뭐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는데 무슨 중진이냐 내가 만날 이유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 당의 대표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진들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개최해서 이건 사실은 격이 맞지 않죠. 다선 의원들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상임위원장 6회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재한다는 거는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그분들이 할 얘기도 없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 그나마 두세 명 참석해서도 홍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진들이 할 리가 있으면 면전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대놓고도 별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회의를 열면. 그래서 중진들도 저는 뭔가 당을 위해서 뭐 내가 당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정신도 없고 네. 또 아울러서 초선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됐을 때는 과거 같은 경우에 남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그 개혁적이고 당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초선 의원들이 조금 나서서 네. 패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진은 중진대로 초선들은 초선대로 그냥 자기 자리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이 홍 대표의 리더십에 덧붙여서 자유한국당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비법을 갖고 계시겠죠, 홍 대표가? 근데 이제 문제는 간단하게 뭐 아니요. 비법 좀 알고 계시면 비법을 홍 대표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요지가 중진회의 이 모임이라는 거는 저는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다른 정당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여당이나 지금 다른 뭐 미래당 아니 다른 정당은 그러면 중진회의를 하나요? 쉽게 하면 다른 데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언론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그전에 이런 원로 중진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 오히려 저는 같은 논리로 좀 비판하고 싶은 게 과거에 여당 시절에 한나라당은 그런 이제 초선들이나 젊은 의원이나 색깔이 좀 다른 다선 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청와대를 비판했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논쟁조차도 보도가 안 될 정도로 조용하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상당히 많은 원로 중진 의원이 있고 이분들도 지금의 여당의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텐데 조용하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는 비판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추미애 대표님은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물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컬러가 너무 뚜렷한 데다가 이분 본인 표현대로 하면 독고다이로 사셔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리더로서 자기 이제 후배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다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래서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추미애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근에 너무 보도가 없다. 그리고 중진의원도 저는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들의 목소리나 좀 당 색깔과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안 나온다. 특히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억울하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뭐 책 친구 이야기까지 좀 했더니 그렇게 막 흥분하더니 지금 뭐 이윤택 뭐 고은 이야기 나오는데 왜 민주당의 지금 여성 의원들 조용하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본인 스타일 때문에 표를 좀 깎아먹는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하기에 앞서 저는 다른 정당도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우리 정당은 이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대표가 대선 때 23% 나왔나요? 우리가 잠깐만요. 23% 나왔나요? 그때? 교육 나왔을 겁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이 몇 %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예, 그 말씀 김성태 원내대표 예, 그 같이 홍 대표 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중진 회의는 그냥 그 그 회의체가 반박하시라고. 아니고 그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니요. 아니 그렇게 원래 요구를 정례화된 회의입니다. 아니 그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구를 해온 거이고 어쨌든 그다음에 집권당 걱정을 해주신 거 대단히 고마운데 추미애 걱정이 대표 많이 지금 됩니다, 추미애 대표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이 그 어떤 조사에는 51% 리얼미터는 51% 나왔고 갤럽에 지금 43%나 올라 48%잖아요. 우리 당이 이렇게 높은 고공행진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집권당이 야당처럼 지금 무슨 뭐 흔들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집권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당과 정이 합심일체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결국은 이 그 적폐청산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지지고 볶고 하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집권당을 가장 불안해하게 생각하지요. 그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 집권당이 국민들에게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니니까. 예,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원내대표 지금 몇 개월 됐죠? 3개월 됐나요?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거의 이제 100일 다 돼 가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보면서 임성석 비서 직접 뭐 참 일어나라고 보면서 요즘 그 인터넷상에도 지금 그 초장에 좀 좋았죠. 옛날에 이제 버럭성태 하다가 지금 혼수성태라고 하다가 어제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인터넷 네티즌들이 갑질성태라고 이제 급기야는 이 갑질 댓글에 갑질까지 하고 있냐 그러는데 아무리 원내대표로서 이 자기 저 존재감을 하려고 해도 어제 같은 이 그 운영에서 그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지지받지 못한다. 좀 그럴 시간이 있고 그럴 경우라면 오히려 모처럼 이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정책실장, 수석들 다 와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볼 것들을 챙겨보는 게 야당으로서의 이 책임이고 국민들에게 의무지. 거기서 본인의 존재감 과시하는 한국당 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 모습이 무슨 뭐 김성태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청와대 군기 확실히 잡고 있구나. 그건 국민으로 생각을 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군기 잡고 싶다고 보겠습니까? 바뀐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7, 8대까지 국회의원 했지만 그때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한 거 할 때 국회에서 할 때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이날도 저는 참 한심했던 게 뭐냐면 자, 우원식 원내대표나 박홍건석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업무 특성상 오전에 끝내자.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요, 청와대든 누구든 간에 물을 만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라고 여당만 되면 무조건 청와대 눈치 봅니까?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택이 청와대 출입기록 같은 거 아예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와대 실무직원이 웃다가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위원장이, 김성태 위원장이 CCTV 특가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요, 김성태라는 정치는 굉장히 야성이 강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국회를 보는 건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 국회가 어떻게 보였으면 거기서 청와대 직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자료도 안 내놓습니까? 저는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자, 과거에는 공고 출신의
저 중동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야성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야 임종수 비서장 나 서서 답변하시오.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부 국민들은 물론 청와대를 옹호할 테고 일부 국민들은 또 비판할 테지만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청와대 직원이랄지라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 자인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실실을 웃고 있고 자료 요청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료 요청 그리고 비서실장이 사람이 서는 거지 김정은 왜 얘기 좀 들을게요. 앉아서 김정은 이야기합니까? 얘기 들을게요. 두 분 말씀 두 맞아서 아니하셨으니까. 제가 어제 그 운영의 장면을 봤는데요. 네. 보니까 웃었다고 하면 그건 잘못한 거죠. 청와대 직원이 어디 국회 와서 실실 웃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한 거고요. 그 CCTV 틀어봐야 알겠네 정말로. 틀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저도. 저 같으면 틀어볼 것 같은데 또 그건 안 틀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봤다고 순간 생각을 한 건지 김성태 위원장이 그건 알 수 없는데 보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 요구도 뭐 임 실장이 조목조목 설명한 거에 의해는 운영위가 주말까지도 열릴 계획 없었고 그런데 월요일날 자료 요구가 돼서 저희가 최선 다해 준비하겠다 이런 답변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또 청와대 입장에서 맞는 얘기긴 해요. 그렇지만은 김성태 또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으로 그 청와대 직원의 태도에서 또 우라가 스며왔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빨리빨리 줄 수 있는 건 있는데 뭘 또 한꺼번에 해서 또 준다고 하니까 충분히 시간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화풀이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이 군기 잡는다고 했지만 그게 군기가 잡아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게 안 잡혔어요? 예, 제가 보기엔 군기 안 잡혀서 그냥 조금 명분 없이 화를 좀 내는 그래서 시쳇말로 조금 모양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고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에게도 좀 직언을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 이렇게 좀 해서 좀 합시다라는 그런 직언을 내부에 해서 당을 좀 뭔가 이 개혁하고 활성화하는데 그런데 화를 내셔야지. 네. 운영위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화를 내서는 아니었던 걸로 비춰집니다, 저는. 못다한 얘기는 사진 한 것에서 또 눈물이 있으니까 두 분 얘기하실 것 같아서 내가.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잘하라. 한마디는 딱 귀에 들어오네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방송사 그 한국당 출입 기자하고 점심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해법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분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저 앵커께서 중진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어젠가 그젠가요? 20명 중진들 중에서 5명 참석했다면서요. 사실 중진회의를 당대 홍준표 대표한테 하자고 그랬지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하자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했죠. 20명 중에서 5명 참석한 것은 뭐 그 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갤럽 조사 봤더니 민주당이 48%로 3% 정도 올랐고요. 지난주보다. 자유한국당이 11%입니다. 바른미래당이 8%, 한 2, 3% 떨어졌죠. 정의당이 6%, 민평당이 1%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그 진 의원님 말씀과 안 맞죠. 국민들이 지금 그 뭐 민주당은 자치하고더라도 원래는 그 최고 회의를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중진 언론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례화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오고 난 뒤는 중진 언론들을 갖다가 최고위 회의 때 같이 하는 회의를 안 한다는 비판이 처음에 나왔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간적인 대책으로 원내대표가 그러면 내가 그럼 언론을 모시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나오고 아마 이 자리에는 원로 중진 회의도 있지만 상임위원장들이 한 6명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단순히 사선 5선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에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6명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의 이슈가 중진 없는 중진회의 이것이 좀 비판하는 요소로 이슈로 된다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 또 하나는 홍준표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시는데. 아니요 언론에서 이 보도가 저는 크기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저는 언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하는 거지.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작은 뭐 2단, 3단 기사로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중진 없는 중진회의 이것이 좀 비판하는 요소로 이슈로 된다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 또 하나는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시는데. 아니요 언론에서 이 보도가 저는 크기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저는
언론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하는 거지. 지금 신문이나 지금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이 정도 한거 보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 내분이 자꾸만 그 파열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세 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의 중진 없는 중진회의. 중진회의 했는데 몇 분 안 세 분 나왔나요? 주호영? 네. 세 분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그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제를 해서 안 나왔다 그러는데 또 요구했는데 홍 대표는 자기가 또 주제는 안 했어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지금 이제 선거 체제로 가고 홍준표 대표 체제,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가 다 지금 이제 안착을 시간이 많이 지어서 안착을 했고 선거 체제로 돌입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11%다. 그러면 11%만큼이나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림픽 기간도 뭐 올림픽 기간에도 이 그 방공 논리로 이분법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뭐 사사건건 오늘 또 뭐 또 청와대 가서 뭐 피켓팅으로 아까 간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1야당이고 지금 보수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큰 이슈가 안 되는 걸 보면 현재 지금은 역시 권력을 쥔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은 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문제 때문에 거의 언론들이 그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비판 기사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있고 또 하나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거는 홍준표 대표 본인 입으로 나는 개파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 개파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힘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의 정상적인 야당일 때와 달리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쨌든 최순실 케이스 때문에 그 사태 이후에 탄핵을 당한 이후에 사실 정상적인 정당 기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는데 홍준표라고 좀 굉장히 생존력 강한 정치인이 친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이 정도 한거 보면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